안녕하세요. 매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해 2차 방정식 단원에 왔어요. 2차 방정식이 무엇이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가 될 건데, 사실 2차 방정식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가서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아주 귀중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1차인 식들의 해를 구하고 정리하는 방법들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 2차 식을 과연 해를 어떻게 구할까? 이런 생각이죠. 하나 높은 차원에서 해를 어떻게 구해야 될 거고, 이렇게 생긴 식들이 갖고 있는 성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2차 방정식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 개념부터 하고요. 개념부터 정리하고 선생님이 여기 관련된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은 일단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우죠. 어떤 등식. 그 등식은 등호를 사용한 식이에요. 이 등호. 이 는자를 사용한 식을 등식이라 그러는데 이 등식 중에서 어떤 애들이 있었지? 항등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배웠던 방정식이라는 애들이 있었죠. 이 차이에 대해서 모르는 거, 방정식과 항등식 차이를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들을 중에서 요렇게 생긴 애들을 배웠습니다. 요렇게 생긴 애들. 이런 애들이 이름이 뭘까요? 2x-4는 0.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최고차항이 여기 1이 숨어 있는 건데 우리 x의 개수가 1일 때는 안 쓰니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써져 있고 1차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1차 방정식. 맞지? 그리고 그럼 선생님 이렇게 생긴 식은 뭐였나요? 2x-4 이렇게만 딱 써져 있어요. 등호가 없고 이런 식들은 뭐라 그랬냐면 1차 식이라고 그랬었죠.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납니까?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면서 2차인 방정식이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쫙 지워버리면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요거는 2차 식이라 그러는 거고 여기에 등호는 0 이렇게 써져 있으면 2차 방정식이 된 겁니다. 등호가 있어야지만 등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생긴 게 2차 방정식이 되죠. 근데 모든 식들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얘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식, 는 0인식.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다? 2다. 우린 이런 식들을 뭐라 그런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려면 꼭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2차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A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A가 0이 돼버리면 0 곱하기 X제곱이 되면서 계산하면 0이 돼버리니까 2차가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최고차 2차 앞에 있는 어떤 숫자, 개수들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2차 방정식인데요. 우리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그럼 A하고 B하고 C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중학생인데 네모 X제곱 더하기 세모 X 더하기 뭐 별표는 0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 우리 문자식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문자들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얘네들을 문자로 A하고 B하고 C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바꿔보면 A 여기다가 B 여기다가 C 이렇게 써는 거죠.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0이 되면 안 된다는 게 2차 방정식의 기본 모양입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은 사실 방정식은 얘들아 뭐가 목표냐면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갑시다. 이쪽으로 올게요.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에서 해라는 건 뭐냐면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봤던 2x-4는 0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1차 방정식이라고 배우고 이거를 풀어서 x값을 구하잖아요. 어떻게 구하지? 얘 이항시켜가지고 2x는 4 이렇게 됐던 거고 양변을 2로 똑같이 나눠서 x는
이 x는 2를 뭐라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의 해라 그럽니다. 해. 또 근이란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이 식의 x값이 2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x 대신에 2를 갖다가 이 식에다가 다시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2니까 4 빼기 4는 0 하면서 이 식이 만족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면 어떤 x값에다가 그 해를 넣었을 때 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답이 된다. 그럼 다른 거 한번 선생님 이거밖에 없나요?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x에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1을 넣으면 2 곱하기 1 빼기 4니까 이게 0이 됩니까? 2 빼기 4니까 이게 0이 안 되죠. 이런 값들은 해라고 하지 않았었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정식에서 그 값이 그 x 자리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그 식을 만족시키는 값을 해라 그러는 거고, 그럼 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인 거다? x 자리에 이 값을 대입해도 이 x 자리에 이 값을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줘. 아, 선생님, 이거 당연히 다 알죠. 선생님, 저 다 알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 그럼 여기 밑에서 이제 이걸 이용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몰랐을 거야. 한번 봐봐. 여기서 이제 얘기해 준 거 잠깐만 보고요. 어떤 2차 방정식,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서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걸 참이 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x자리에 어떤 답이 되는 근 또는 해를 넣어서 0이 되도록 만드는 값이야. 그 값을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해 또는 근이라 그러면 x자리에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근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 x자리에 뭐 해도 되는 거다? 대입해도 되는 거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 것 같지?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x가 만약에 p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라면 x 자리에 p를 넣어도 오케이인 겁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p를 갖다 x 자리에다가 p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도 오케이다 아니다. 오케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밑에다 정리한 거야. a p 제곱 플러스 b p 플러스 c는 0도 오케이인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2차 방정식에서 있잖아 얘들아. 방정식은 항상 뭘 목적으로 하냐면 근을 찾아. x값을 찾는 게 목적인데 2차의 근은 찾는 건 좀 이따가 알려줄 거고, 일단 어떤 식의 근 또는 해라면 대입할 수 있는 성질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보면 x 자리에 뭘 넣어도 이 0이 이 식의 해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x 대신에 0을 뭐 해도 된다? 대입해도 된다. 그럼 여기다 써보면 x 자리에 여기다 0 넣어주면 0 곱하기 여기 0 더하기 2는 어차피 이 숫자가 2였어도 0 곱하면 0일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건 해가 맞다라는 소린 거지. 이렇게 확인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서 안 되는 애가 있겠지? 걔가 아닌 애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이 내용들은 아주 잘 찾아내요. 다만 이 문제가 변형이 되면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다른 문제들은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고요. 한번 이거 보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잠깐 다시 한번. 어떤 미주들을 포함해서 한 근 또는 해가 주어지면 근이나 또는 해가 주어지면 첫 번째로 뭐 할 수 있다고? x자리에 대입할 수 있다고. 오케이, 맞죠? 그럼 봅시다.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k 플러스 1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6은 0에 한 근이 x 마이너스 1에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2 뭐 해도 된다? 대입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에 이제 제곱을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2에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4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k 플러스 1에 4가 곱해진다는 소리예요. 여기 4가 곱해지고 x자리에 마이너스 2가 또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정리해보면 4k 플러스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요걸 계산해내면 어떻게 되겠다? 2k. 자, 요거는 계산하면 둘이 계산 마이너스 2인데 이항시키겠습니다. 이건 2. 그래서 k는
1이네 이렇게 하면서 구해낼 수 있다는 소린 거지. 그지? 그럼 여러분 6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그냥 풀지 않고 관찰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0의 한근이 x는 마이너스 1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뭐 해도 좋다? 대입해도 좋다. 이 식에다가 그럼 a값 나오지 않을까요?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또 요거에 한근이 x는 마이너스 1. 오케이.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도 오케이겠죠? 넣어서 정리해서 a값, b값을 찾아서 곱해라. 이런 풀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부터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어려워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어떤 한근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은 0의 한근을 a라 그런데 a. 그럴 때 이거를 구해버려. 원래 그럼 이제부터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이 한근이 x값이 a라고 얘기했으니까 x자리에 a를 뭐 해도 좋다? 대입해도 좋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케이, 됐죠? 그럼 여기다 a를 대입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x자리에 a를 대입했으니까 여기 밑에 씁니다. a제곱. 그 다음에 a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는데 넣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찾는 모양이 아니더라. 난 x a-a분의 1을 찾고 싶거든. 그럼 못 찾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의 변형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를 골똘하게 생각해 보지 않겠니?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애는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인데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등식이잖아. 등식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을 양변을 똑같이 어떻게 할 거면 곱하기 a분의 1을 양쪽에 똑같이 곱해버릴 거예요. 지금 정리합니다. a로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a가 하나 나올 거고 a가 약분되니까 플러스 5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은 0이란 모양이 나오죠. a-a분의 1, a-a분의 1 모양 나왔네? 그럼 뭐만 하면 될까? 이 플러스 5만 뭐 하면 될까? 이항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a-a분의 1이 마이너스 5. 기본적으로 푸는 건 똑같죠. 근을 줬으니까 뭐 한다? 대입한다. 이 생각에서 풀려나간 문제잖아요.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한 번 더.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봅시다. 유난히 어려워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꼼꼼하게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의 한 근이 P래. 그 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오케이, 일단 한 근이 P니까 X가 P란 소리 아닙니까? 그럼 X자리에 뭐 해야 되나? P를 대입해도 좋다. 그러니까 여기다 P를 갖다가 넣어서 여기다 X자리에 P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3P제곱 마이너스 14P 플러스 8이 0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근데 나는 이걸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P제곱 마이너스 3분의 14P를 구하고 싶거든. 근데 여기 유심히 봐보면 뭐만 하면 참 좋겠어. 이 식을 3으로 나누면 좋겠지. 3으로 나누면 P제곱이 될 거고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4P가 될 거고 얘는 3분의 8이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P제곱 마이너스 3분의 14P 플러스 3분의 8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내가 필요한 건 이쪽까지만 아닙니까? 맞죠? 이쪽까지 여기서 보세요. 요거랑 이쪽까지만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 뭐 하면 되겠다? 이항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P제곱 마이너스 3분의 14P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답이 요거겠네요. 지금서 뭐 했습니까? 근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로 그 근을 x자리에 대입시켜주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있죠. 그렇다면 이 9번 문제의 답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9번 문제입니다. P는 이렇게 돼 있어. 이 식의 한 헬의 근이란 소리죠. 그럼 x자리에 뭐 해도 좋다? 이 식에는 x자리에 P를 넣어도 좋다. 그 Q는 이 식의 한 해라 그랬으니까 X자리에 뭐 넣어도 좋다? X자리에 Q를 넣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한번 넣어봅시다. P를 넣으면요. 2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은 0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Q를 넣어볼게요. Q제곱 플러스 3Q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이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2p제곱 마이너스 p만 필요하거든. 2p제곱 마이너스 p만 필요하니까 이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2p제곱 마이너스 p는 1이라는 식이 될 거고, 여기서 q제곱 플러스 3q 구했으니까 q제곱 플러스 3q만 남겨놓고 저기 있는 플러스 2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항시키면 q제곱 플러스 3q는 마이너스 2란 식이 되겠네. 그 문제에서 여긴 뭐야? 여긴 1이고 여긴 뭐라 하죠? 여긴 마이너스 2니까 둘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차를 먼저 공부할 때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식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근을 한 해를 찾아냈을 땐 그 해 자리에 x 자리에 해를 대입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번 문제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문제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ABC가 상수란 소리는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 그 숫자란 소리인 거죠. 숫자일 때 이것이 2차 방정식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차가 되려면 선생님 뭐라고 했죠? 2차가 깨지면 안 되죠. 2차가 깨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답이 될 거예요. 자, 2번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거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줘야 돼 좀.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제곱이 있었지. 근데 요게 이대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로 넘기면 플러스 2x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x제곱이 사라지고 나면 얘만 남잖아. 얘는 1차 방정식인 거지. 틀렸죠? 이렇게 확인하라는 소린 거야. 2번도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2번. 자, 요거 바로 요거 놔두고 여기 전개해 볼게요. 2번 4x제곱이 남을 거고요. 그대로. 자, 이 괄호 열고 우리 이거 거듭 제곱 전체 제곱 할 수 있어야죠.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엔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4x제곱 그대로 있고요. 2를 곱할 겁니다. 2를 분배해서 곱할 거예요. 항이 3개니까 3번 곱할 거예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넘겨서 빼주면 정리해주면 2x제곱 좌변으로 다 옮길 거예요. 넘기면 플러스 4x 플러스 7인데 이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은 0.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2인 이게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3번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게 2번이고요. 자, 이거 1번이고요. 3번 한번 정리해볼게요. 3번이요. 3번 정리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에 우변에 있는 애들은 다 좌변으로 보낼 거예요. 마이너스 2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x세제곱 동류항끼리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세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차끼리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3은 0입니다. 선생님 2차 있는데요? 아니 더 높은 애 있잖아. 이건 뭐라 그래야 돼? 3차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것도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씩 찾아내면 되겠네요.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 이렇게 머릿속을 볼 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보일까? 아, 이 좌변과 우변에 x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둘이 사라지겠네. 아, 2차 안 되겠네. 지워버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x끼리 곱하면 x제곱이 나올 거니까 여기 있는 x제곱이랑 사라지겠네. 좌변으로 이동하면 아, 얘도 2차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이렇게 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3번 문제. 다음 중 2차 방정식 해가 아닌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해라 그러면 x자리에 그 해를 뭐 해라? 대입해봐라. 대입해서 답을 찾아봐라. 이렇게 될 거고 영상이 너무 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스톱해놓고 답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학원에서 여러분들 와서 공부할 때 답이 필요한 친구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x는 2를 해로 갖는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니까 x자리에 뭐 해보면 되는 거야? 2를 대입해서 답을 찾아보면 되겠네. 자, 5번부터 나머지 문제들은 선생님이 거의 다 풀어줬고 6번 문제는 안 풀어줬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스톱해보고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다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요 내용에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서 나온 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특히 여기 뒤에 나오는 7번, 8번, 9번 여기 문제들은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노트 정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